기혈이 막히는 이유를 일단 제가 종이에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보시면은, 보통은 제일 먼저는 스트레스나 신경성으로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크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에 생활습관, 식습관, 그 다음에 외적인 요인, 다쳐서 오는 경우가 가장 심해요. 다치든지 제가 보기에 스트레스, 급성인 경우에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이, 많이 나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상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몸은,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몸이면은, 요가 이제 사람의 가슴이라 치고요. 이게 가슴이에요. 가슴이고, 요로부터, 요게 중심이 이제 내 몸의 가슴이고, 아래도 있긴 있는데, 아래도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모습을 그리기는 좀, 애매해서, 일단은 상체라고 보시고요, 본인이. 그래서 요를 통해가지고, 내 몸에 영양이 위로 이렇게 뻗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나 어떤 심각한 외상을 입어가지고요, 이 중심에서, 올라가는 통로에서 막힘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럼 위에는 순환이 좋았는데, 위에는 멀쩡하게 순환이 다 좋아요. 그래서 간의 순장, 이게 보면 간,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있는데, 모든 장부에 영양 공급이 잘 되고 있었는데, 이쪽에 막힘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림을 그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힘이 생겼어요. 그럼 위로 한 둘, 셋, 넷, 다섯 개 어떤 기운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 막히면은 전체 올라가는데 공급되는 게 30% 적게 공급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 80% 됐다 보세요. 80% 막힘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침에 멀쩡했는데 아침에 상태가 좋았어요, 몸이. 그런데 그날 어떤 갑자기 내가 돈을 누구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일어나서 돈을 날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갔다든지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그 반응 아시죠? 확 해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엄청난 고민과 함께 막 어쩔 수 없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은 바로 이런 상태가 발생해요. 가슴 속에서 특히 사람은 이 가슴과 배 쪽에서의 막힘이 생겨요. 기의 막힘이. 얹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확 생기면은 멀쩡하게 내가 지금 100%를 잘 쓰고 있다가 에너지 공급을 쫙 해서 나누어서 쓰고 있다가 나누면 20, 20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쓰고 있다가 20%만 가요. 20%만 올라가는 게 갑자기 80%가 막혀갖고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요. 그럼 이거로 나누면 5잖아요. 예를 들어서 5, 25 틀리네. 4네요. 4가 가요. 예. 이게 이제 갑자기 4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20을 쓰고 있다가 4가 가니까 그러니까 전체 기운이 넉다운 되는 거예요. 간의 기운, 신장 기운 이렇게 쭉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팍 받았을 때 갑자기 당뇨기가 나타난다든지 스트레스 받아 심장이 쪼인다든지 호흡이 안 된다든지 모든 기능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모든 게 저하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기혈 막힘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럴 때 그 장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막힘만 어떻게 해결하면은 원상태로 다시 20으로 돌아오면서 일시적으로 에너지 기운을 못 받아서 멍하 있던 좀 굶고 있던 장부가 다시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뚫어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아시고는 이거를 회복을 시켜서 다시 원상태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한 20% 막히고 다시 80%의 회복력을 뚫어주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이쪽에서 에너지들이 충분히 공급이 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리고 심하게 외상을 입었을 때 상상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쳤어요. 외상을 입어가지고 외상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좌우가 원래 이렇게 있다고 보시고요. 좌우가 있어요. 몸이 좌우가 있고 제가 항상 몸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아래로 손, 발, 다리로 좌우가 있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상체도 보면은 양쪽 머리 왼쪽 오른쪽 좌우로 이렇게 동시에 기가 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좌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따로 이렇게 변환이 생겨요. 한쪽 다리가 아팠다가 한쪽 팔이 아플 수도 있고요. 두통도 한쪽만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을 다쳤어요. 내가 이쪽이 팔이든지 해서 이를 다쳤단 말이에요. 심한 외상, 뭐 사고를 당해서 이게 부러뜨렸다든지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뼈도 붓고 시간이 지나보면 혈관도 뭐 괜찮다. 조금 뭐 문제가 있지만 괜찮다. 신경도 멀쩡하다. 이렇게 했는데도 동양의학 동양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기혈 막힘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기가 닿이는 길이 좁아진 거예요. 이렇게 다친 부분이. 그러면 이게 한 30 정도? 이게 70, 50이었는데 50, 50 가야 되는데요. 이게 한 30이나 더 작게 하면 20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가는 기운이 요는 그대로 50 가고요. 요는 20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아니고 이거를 실제로 물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면은 올라갈 때는 이게서 어떤 회전이 발생한대요. 여기서 소용돌이 같은 게. 그래서 요는 50도 안 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는 20 이하로 가고요. 더. 얘는 50도 안 가게 이게서 흐름이 역류 현상이 발생해가지고요. 예. 제대로 팍팍 이렇게 안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기 때문에 외상을 입었을 때도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원상태로 돌려줘야 정상적인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단순한 이 순환을 내가 그거 뭐 좀 순환 안 되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해봤자 하면은 문제는 그것만 아니고 이 문제 전체의 문제, 다른 데 공급되는 모든 흐름의 순환의 약화, 기혈순환이 전체적으로 약화돼서요. 난주익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줘서 다른 병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심각한 이제 방금처럼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막혔을 때나 외상을 입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때 심하게 입었다면,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심하게 다쳤다면 더 빨리 기혈순환을 원상태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혈순환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